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도지코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유용하게 느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로빈후드라는 회사가 IPO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안에 도지코인에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한 두 가지 정도 짤막하게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리플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리플 측에서 전 SEC 다이렉터였던 윌리엄 힌맨의 증인 진술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6월 30일이 미국 시간으로 지났는데 뭐 이렇다 할 뉴스는 없어요. 이 리플 건에 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팔로우를 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 겸 유튜버이신 제러미 호간님께서 트윗으로 얘기하기를 아마도 증인 채택의 날짜를 리스케줄링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 측에서 리플 측의 요청을 무시해달라는 motion to quash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리플이 이거에 동의를 했을 경우 이 스케줄링이 되겠죠. 이제 제러미 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법정이 이제 리플 측의 요청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뉴스를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탐사 보도라고 그래서 코인업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단순하게 서술하는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딥다이브를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보도를 하는 이런 걸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런 식의 기사 두 개를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하이 퀄리티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혹시 못 보셨다면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중국 채굴자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해서 지금 중국의 채굴자들의 해외 이주 현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쓴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장 브로커를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인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치코인에 관련된 어떤 상장의 문제점들을 잘 지적을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 스토리인 로빈후드 상장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빈후드라는 회사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트레이딩 앱이죠. 트레이딩 앱으로 핸드폰으로 손쉽게 사용을 해서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무료이고, 그리고 UI UX가 굉장히 뛰어나고 알기 쉬운 초보자들도 게임하는 것처럼 쉽게 접근을 해서 주식을 거래하게끔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트레이딩 앱이죠.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격리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주식 거래 같은 거를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끈 그런 트레이딩 앱이고요.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던 각종 밈 스탁 트레이딩의 어떤 그 트렌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IPO를 하겠다고 해서 IPO 신청서 이제 S1 파일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이 S1 파일링은 상장을 하기 위해서 요구된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를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정보가 많죠. 지난번 코인베이스도 이 상장 요청을 했을 때 물론 그건 IPO는 아니었지만은 다이렉트 리스팅이라는 방식으로 하긴 했지만, 방식은 다르더라도 S1 파일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있어서 우리가 코인베이스 그리고 이 크립토커런시 익스체인지라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로빈후드의 S1 파일링에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주 비즈니스가 주식 거래이기 때문에 주식에 관한 정보가 더 많았긴 했는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도지코인 트레이딩이 이 회사 매출의 한 3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해요. 도지코인 트레이딩에서 발생한 매출만 전체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를 1분기에 차지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액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로빈후드가 이 도지코인의 가격 움직임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도지코인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끼치는 두 가지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은, 하나는 일론 머스크고 또 하나는 로빈후드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수치로 이게 확인이 된 거죠. 또 이번에 S1 파일링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이 81 빌리언 달러인데 81 빌리언 달러인데 이 중에 11 빌리언 달러가 가상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의 한 14% 정도가 이제 크립토커런시라는
말인데 이거는 물론 이제 고객들의 자산을 대신 보유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1.4 빌리언 달러의 3분의 1 정도를 도지코인으로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4 빌리언 달러 정도의 도지를 들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4 빌리언 달러 도지는 도지코인 현재 발행량의 한 7%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도지의 빅 웨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도지코인 가격 형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채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앞으로 로빈후드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 꾸려나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도지코인의 가격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로빈후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PFOF예요. PFOF의 약자가 뭐냐면은 Payment for Order Flow의 약자인데, 사용자들한테 무료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거기서 들어오는 오더 플로우를 각종 그 전문 마켓 메이커, 트레이딩 펌 이런 곳에 제공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그런 마켓 메이커나 트레이딩 펌한테서 받는 겁니다. 보통 이런 트레이딩 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주로 시카고에 많이 있죠. 뭐 유명한 곳으로는 뭐 시타델이라든지 뭐 점프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는데, 뭐 이러한 회사들한테 리테일의 오더 플로우를 판매를 함으로써 어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제 거기서 매출을 생성을 하는 건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SEC가 조금 지금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금지한다든지 뭔가 조치가 취해져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유지가 안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로빈후드의 그 비즈니스 자체에 굉장히 큰 안 좋은 임팩트가 있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도지코인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지 조금 약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S1 파일링 안에 그 회사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SEC 규제 관련된 리스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로빈후드 IPO는 굉장히 대중 매체에서도 앞으로 많이 크게 다룰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지금 언급되는 숫자를 보면은 40 빌리언 달러스, 그러니까 한 한국 돈으로 40조 원 정도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대형 은행 시가총액의 뭐 배 정도는 되는 건 숫자이니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 거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로빈후드의 앞으로의 그 비즈니스 그 시장의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 도지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코인 클래스에서 도지코인에 대해서 다룬 에피소드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